사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제일 괜찮은 사람들이 회피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괜찮아요. 정말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 알고 제일 좋은 점이 많은데 자기만 자기가 좋은 점이 있는 걸 몰라요. 네, 오늘은 성격 장애 중에서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회피성 성격 장애, 회피적 성격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 테니까 Yes or No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1번. 비난이나 거절, 인정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을 안 만나거나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Yes나 No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2번은 나를 확실히 좋아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사귄다. 그래서 사람 사귈 때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안심이 되는 사람만 사귄다? 아니다. 그 다음 3번 수치심을 느끼게 되거나 놀림받을 것 같아서 사람 사귀는 것을 주저한다. Yes 아니면 No. 그 다음에 4번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의견을 거절당하면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괴롭다. Yes, No. 그 다음 5번 사람을 새로 사귀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서 힘들다. Yes, No. 6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너무 부적절하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매력이 없고 열등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생각이 된다. Yes, No. 7번 자기가 embarrassment, 그러니까 너무 embarrassed 되는 거, 당황스러워지는 것이 남들에게 들킬까봐, 남들에게 보일까봐서 새로운 일을 하거나 어떤 모임에 가거나 모험하는 것을 꺼린다. Yes, No.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사실은 회피적 성격 장애의 경향성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이 중에서 4개 이상이면은 회피적 성격 장애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적 성격 장애라는 것은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핵심 신념은 뭐냐면 당신이 나를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나를 싫어할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남한테 거절당하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야. 남들이 진짜 나를 알면, 진짜 여러분들이 안 보이던 그 내 내면의 진짜 나를 알면 나를 거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인 사람들의 핵심 신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분들은 관계는 맺고 싶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도 당연히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극소수의 친구는 있어요. 평생 동안 1명, 2명 뭐 이 정도 친한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접촉이 많은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이나 그런 일들 자체를 피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아주 진실된 감정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사람을 사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깊은 내면에서 진짜 인티메시, 친밀감을 나누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자기의 수치심 때문에 차라리 그거 위험 감수하느니 그냥 혼자 있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부나 조롱이나 모욕 이런 것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인관계를 피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보통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통 모르는 사람들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What other people think about me? 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Avoidant Personality의 그런 이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DSM에서 진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평이나 불인정, 거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접촉이 많은 직업을 피하는 거. 그 다음에 좋아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또 수치심, 조롱 이런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피합니다.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를 받았거나 비난받은 거, 비평받은 거에 집착해요. 그거를 되게 막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도 열등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inadequate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는 매력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건 대부분 사실 이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인 사람들은 셀프 이스팀이 낮은 사람들이 이 셀프 이스팀 낮은 특징이 다 나타나요, 여기에. 그리고 새로운 활동에 참가하거나 개인적인 위험 부담을 항상 싫어해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사회적인 이벤트, 그러니까 누군가 뭐 소셜 게더링 해야 되는 거, 어떤 모임이 있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어떤 친교 모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너무나 불안해해서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디 뭐 만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핑계대고 빠지지? 이번에는 뭐 어디가 아프다고 할까?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다고 할까? 이렇게 계속해서 빠질 거 미리 걱정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빠질까를 걱정하는 거. 회피적 성격 장애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자기가 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인관계를 만드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는 자기가 되게 당황스럽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드러날까 봐서 새로운 일에 관여하거나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아예 안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이것이 이 회피적 성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성격 중에서는 점액질 그리고 우울질,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성적인, 극단적으로 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사실 그 9가지의 기질 중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되게 withdrawal 되는, 위축되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되게 샤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수줍어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극복이 안 됐을 때 이 회피적 성격 장애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격 중에서 점액질과 우울질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부모님이 완벽주의적이거나 부모님이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막 어떤 완벽한 기준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경우,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져, 셀프 이스팀이 낮아져서 자기도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계속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회피적 성격 장애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모님이 되게 많이 좀 지적하고 비난하고 혼내고 잔소리 많이 하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양육 받았을 경우에 이 회피적 성격 장애가 되게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너무 불안하거나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운 행동 때문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무능력감, 이런 어떤 부모가 너는 you are not good enough, 너는 내 자식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 이런 느낌들을 계속 전달할 때 이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감을 낮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결국 나를 알게 되면 얼마나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싫어할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수치심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피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면에는 정말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진짜 나의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구들은 꼭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피적 성격 장애인 사람들 대부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이렇게 회피적 성격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마음의 상처를, 이 회피적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한 거,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래야만 이 회피적 성격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회피적 성격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진정한 의미의 정체성, 사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제일 괜찮은 사람들이, 회피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괜찮아요. 정말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 알고 제일 좋은 점이 많은데 자기만 자기가 좋은 점이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그 면이 있다라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셔야만 진정으로 이 모든 성격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흠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점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자기가 받은 귀한 것, 정말 좋은 점들, 장점들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 썩어질 육신에 속한 외모나 능력이나 성격 이런 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영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더욱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짜 사랑을 품고 관계를 맺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비난, 판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면 얼마든지 회피적 성격 장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여러분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자유케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모든 성격 장애 중에서 회피적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요. 자기 자신한테만 피해를 주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자기가 가장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게 내성적이시고 좀 너무 겸손해 보이시고 사람 만나는 거 쭈삣쭈삣하고 뭐 이런 분들 보시면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게 여러분들이 더 다가가 주시고 진짜 사랑을 좀 보여주시고 이 사람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왜 먼저 연락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관계를 빌드업 해 가셔야만 그분들과 끈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한번 이렇게 끈을 연결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길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영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비판하고 잔소리하고 판단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부모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독에서 이 막 독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제 온전히 자유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극복하실 수 있다는 거 믿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